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할 경우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공수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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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국제 국회 파괴 민주당의 박수!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야! 박수야! 열심히! 원래가 소위 안건은 그동안 비공개로 했습니다. 오늘 오히려 김도욱 간사가 부른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조정의 사전제가 의미가 뭡니까? 가여가여 합의점을 찾는 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이게 폭거입니다, 폭거. 명민원 남의 이름 들먹이지 마! 노수진 의원님 조용히! 앉으세요. 반말하지 말고. 안건 좀 가르쳐줘요. 예, 국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안건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송구하지 마시고.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을 이렇게 흔들으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토론할 수가 없잖아.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런 법사위 할 필요는 없어. 가자고 이제. 자 갑시다. 야 진짜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아 정말 진짜 야 이거 보자 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영상 보니까 오늘 저 영상은 또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사봉이 떨어졌는데 그 의사봉을 또 보좌진이 주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쥐어주는 장면도 나왔네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도대체 공수처가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격돌하는지 조금 전에 봤더니 제가 여당 단독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도 있었으니까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사실 지난해 연말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여당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성을 우리가 이미 담보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 그래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반대하고 반발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조에서는 이 후보 추천위원들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라는 조직이 상당히 이제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큰 권한을 책임지는 사람이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여야 합의로 좀 적당한 인물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야당이 정말 반대하는 인물이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실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제 여당의 의심과 야당의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의 의심은 국민의힘이 애초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미 7월 달에 공수처는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정 길어지면 애초에 만든 공수처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법 개정에 나선 것이고 야당의 의심은 결국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이 정부와 지금의 여당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이제 주요한 권력형 수사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의심인 거거든요. 이 서로의 의심이 풀리지 않는 한 결국 오늘 같은 파국은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소수 야당의 무력감을 여실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되니까 법을 개정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현재 103석의 야당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상 의석의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시각이고 여기에서 공수처장 출범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의제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게 된다면 물론 의석의 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수처 출범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그 숙제가 민주당 앞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저렇게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서 법사위원장을 애워싸고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통과가 됐고요. 정기국회가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건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들어갑니까? 정기국회 일정 거부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순간까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서 더 강경한 투쟁으로 만약 있었던 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 현행법에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난 4월 총선으로 만들어진 의석 구도 속에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지난 여름에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임대차 3법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혁신적인 개혁을 갖고는 법이라고 야당을 무력화시켜 통과시켰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당이 주장하게 되는 정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합의와 토론의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게 되는 후과가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공수처법에 관련된 처리와 기타 법에 대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여당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나중에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정치적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 돌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당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1차적으로 이제 그러한 진단은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정권이 다 책임지는 것이고 이 상황을 뭐랄까요 최종적인 어떤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부분도 맞는데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평가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또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전월세법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당이 그렇다면은 왜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하는데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거 결국 원구성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원구성 문제의 후폭풍 때문에 이 야당이 이제 국회에 성실하게 이런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그때 작용했던 것이고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 추천위에서 세 차례 이제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회의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정말로 공수처장 후보를 맡을 만한 그런 적임자가 없었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 추천한 후보 그 추천위원들이 계속해서 반대 표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도 굳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황을 밀어볼 때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저는 지는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이런 정치적 상황의 책임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가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국회에서 격돌하는 건지 공수처법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정말로 이제야말로 견제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이상에 비춰서 역사적인 순간이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볼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간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 1996년에 논의가 시작돼서 2019년 12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왜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겁니까? 왜 야당만 표적 수사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서 야당의 권력기관 수사를 떠나서 훨씬 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의 핵심적인 출범 의의입니다. 여당이 주장하게 되는 건 기존에 제대로 된 수사를 이루어지지 못했던 판사와 검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고위공직자의 살아있는 권력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을 때 어떠한 후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만약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처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정권에 예속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게 된다면 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범주,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영원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공수처 출범은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이시고 더 중차대한 주장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킨다. 두 번째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공수처가 아주 만약 정권에 예속되는 상태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검찰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이 정권에 예속될 수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해야 되는 재판부가 이러한 공수처를 통해 휘둘리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까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논란 속에 이제 출범을 하는 모양새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결국은 공수처 개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결국은 이제 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것보다는 이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뭐 하루 남았습니다만은 통과되기 전에라도 뭐 후보 추천이 뭐 이렇게 뭐 될 수 있다라면 뭐 그게 좋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뭐 없는 오늘 것 같고.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미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유효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하는 형태로 이제 뭐 된다라면 그 이 법 통과 이후에도 사실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라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친정권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아서 이 정권에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았다. 예, 덮어줬다. 기소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수처다라고 지금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선택적 수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그런 의견이 지금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럼 이 정권이 이 검찰총장이 말을 아주 잘 듣는 검찰총장이고 윤석열 총장이 적폐 수사만 하고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당의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공수처 설치는 안 됐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저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검찰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이 귀결은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제 됐을 것 같은데 결국 말하자면은 이게
누가 공수처장을 맡는 것이냐, 누가 검찰총장을 맡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여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가 수사하지 않는 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저는 뭐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각 기관이 그 기관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가 이제 잘하고 싶어하는 어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어쨌든 간에 고위공직자들이 만약에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수처 누가 견제하고 제어를 할까요? 현재까지 나온 거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거의 대통령 직속기구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말이죠. 지금 검찰은 법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부하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총장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공수처는 누가 제어를 할까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긴 있겠죠. 공수처도 상임위원회 감시는 받아야겠죠. 네. 아마 법사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누가 공수처를 제어할까요? 그것은 이제 검찰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이제 일정 정도의 예를 들면 뭐 국회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규정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예를 들면은 모든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고 주요한 인사들의 이런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어떤 부적절한 과정이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겠죠. 어떤 부당한 권력의 지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로비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것은 공수처 검사의 어떤 부정부패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검찰이 그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지금 공수처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공수처에 과도하게 지금 좀 저울이 쏠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주장은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라면 차후에라도 그런 좀 권력의 어떤 기울어져 있는 그런 저울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까지는 대승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 특히 특수부가 해왔던 이른바 권력,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은 못하게 된 거죠. 공수처가 하게 돼 있죠. 중복 수사면은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있고 검찰이 그런 해당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첩보는 무조건 공수처에 이관을 해야 되고 공수처는 내가 이거를 수사하고 기소를 할지 여부를 조속히 이른 시일 안에 해당 기관, 검찰에 회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누구도 견제받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견제와 그 실질적인 상태로서 정권이 바뀌게 됐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지난 기간 잘못된 검찰의 문제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처벌받을 수 있는 예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가 정권이 예속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수사의 모든 권한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친정부 성향의 기구로 전락하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야당이 지적하고 국민 중에 일부 여러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독소 조항을 해결하지 않고 공수처를 출범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일사천리로 집권 여당이 그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훗날 내년 4월 보궐선거 그리고 그 뒤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결국 국민의 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 만약에 야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이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욱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일반 국민, 시청자 여러분과는 크게 상관없는 기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니까 말이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